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관계를 통합시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 어떤 그 회사가 비전을 가지고 이 회사의 사업이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묶어낼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안녕하세요. 전석철의 유니콘 VC 전석철입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공유드렸던 것처럼 오픈 AI 사태가 끝나면 전부 이제 파악이 될 정도의 사태가 진행이 되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픈 AI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챗 GPT가 공개되고 나서 그동안 AI, 뭐 인공지능 하면 사실 마케팅 용어나 트렌디한 용어를 그다지 넘어가지 못하는 면이 있었는데, 그걸 한순간에 사람들이 아니 이런 생성형 영역, 특히나 창의성 영역에서 AI가 이렇게까지 실생활에 들어오고 우리의 지식 생태계에서도 앞으로 큰 영향을 끼치겠구나 라고 정말로 충격을 먹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GPT에 이제 충격을 먹었던 다른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서둘러서 공개를 하면서 막 허겁지겁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후에 구글 바드도 공개가 됐지만 상당히 GPT와는 퀄리티 차이에서 뭐 격차가 벌어지면서 오픈 AI에서 나온 챗 GPT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오픈 AI는 곧 AI의 미래로 사람들에게 인식되면서 승승장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처음에 공개되고 이렇게 보시면 다른 이제 서비스들이 유저 100만까지 도달하게 된 기간이, 뭐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은 75일, 그리고 스포티파이도 뭐 150일 걸렸는데 챗 GPT는 바로 5일 만에 뭐 유저 100만 명 달성, 뭐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오픈 AI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떤 구조인가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픈 AI는 대기업이나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GI라고 하죠. 그런 범용 인공지능, 아니면 좀 사람과 같이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초지능을 독점하는 것을 이제 막아보자 라는 취지의 2015년 만들어졌습니다. 유명한 그 샘 알트먼, 그리고 이번 사태로 드러나게 된 그렉 브론만, 그리고 일리아스 슈케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같이 오픈 AI를 공동 창업했었고요. 당시 이들은 2014년 6억 달러의 구글에 인수되었던 딥마인드가 AI 연구를 빠르게 하면서 진전시키는데 매우 놀랐고, 딥마인드 알파고로 유명하죠. 그 딥마인드에서 AGI를 이게 달성을 하게 되면 이런 초강력 기술이 구글에 의해서 이제 독점이 될 것을 매우 우려했고, 그래서 오픈 AI를 설립해서 우리가 이제 특정 기업의 주주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AGI를 개발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취지하에 오픈 AI를 비영리 단체로 설립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처음에 이 비영리 단체에 10억 달러를 기부를 했었고요. 어쨌든 오픈 AI는 이후에도 기술 개발을 더욱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 게 하나가, 점점 더 큰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들이 추구하는 AGI를 개발을 하려면 막대한 데이터 센터 리소스가 들어가게 되는 게 매우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트먼이 초반에 오픈 AI가 AGI 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은 규모를 이렇게 산출했는데 그걸 처음에 너무 과소평가했다라고 추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소 통제권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등 끝에 일론 머스크도 오픈 AI 이사회에서 이제 전격 사임하게 되었고, 결국에 앞서 말했던 그런 자본 조달에 큰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뭐 VC로부터 거대한 자본 조달과 사업 협력을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진행을 했고, 최소한 2019년 이후에 13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우리가 아는 그 GPT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2022년에 작년에 이제 챗 GPT 공개되면서 놀라운 성능에 다들 이제 전 세계가 충격을 먹었고요. 그리고 알트만에 따르면 이제 오픈 AI의 이제 최신 모델이 GPT-4인데 그것을 이제 트레이닝하기 위해서는 1억 달러가 넘는 비용이 이제 계속 또 소요가 됐다. 그리고 앞으로도 챗 GPT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70만 달러가 이제 계속 소요가 되더라라고 하는데, 뭐 앞으로는 이제 기술 발전으로 조금 더 그 비용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건 너무 좀 당연한 이슈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엔지니어들 연봉도 최소한 이제 1,000만 달러 이상에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 뭐
결국 비용 투입은 계속 되는데 회사는 이제 비영리 조직으로 운영이 돼야 되다 보니 여기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앞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모순이 좀 애초에 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이야기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도 매우 의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딥러닝을 연산하기 위한 이제 GPU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품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계속되고 뭐 나중에 이야기할 얘기지만 알트먼 자체도 이제 AI 칩 개발하는 거에도 오픈 AI가 참여하겠다라고 하게 된 계기도 사실 이런 구조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음에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오픈 AI는 비영리 조직이지만 점점 대규모 자본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적인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던 오픈 AI의 장밋빛 미래만 기대해도 오픈 AI에 하루아침에 샘 알트먼이 해임이 됐죠. 저도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이제 주말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다들 너무 왜? 갑자기? 무슨 이유로? 도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라는 게 매우 큰 이슈였고 이 사회에서 알트먼을 해임한 다음에 그 사유가 너무 불분명하게 나와서 사실 이게 뭔 일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떤 사유로 나왔냐면 그가 소통에 있어서 진실되지 못하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야? 사실 굉장히 감정적인 용어잖아요. 어떤 소통을 어떻게 일관되지 못하게 해서 회사와 주주에 그리고 회사의 가치에 어떤 피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처음에 봤을 때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아니 이거는 일리아 스투케버가 반란의 쥐넌지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이 사람이 결국에 알트먼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찾고 영웅으로 점점 그 손꼽히게 되다 보니까 이거 혹시 질투해서 유발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도 했어요. 생각보다 그 이런 기술 기업들 이거 초고도화된 엔지니어들도 사람인지라 생각보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나 감정에 의해서 틀어지는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대체 뭐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언론에서 빈번하게 이제 언급되는 거를 보고 아 그럼 이런 이슈가 있었나 보다 라고 어렴풋이 이제 짐작을 하게 돼서 이야기를 했고요. 많이 등장하는 오픈 AI 조직도를 보시면 이게 이 사회가 지금 오픈 AI의 이제 비영리 조직을 지배를 하고 그 비영리 조직은 다시 오픈 AI의 이제 홀딩스를 지배하고 여기에 이제 투자자와 인베스터들이 들어간 거고 그거에서 다시 오픈 AI 글로벌 회사가 이제 상업 회사가 이제 다시 지배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AI 글로벌이라는 그 상업 회사의 지분 4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차지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픈 AI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AGI를 한 기업이 독점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사용할 수 쉽게 접근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쓰겠다라는 목적하에 이런 비영리 조직이 위에서 지배를 하지만 가장 밑에는 이런 영리 조직으로 이제 어떻게든 이 리소스도 조달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계속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더욱 확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계속 상업적인 욕구나 자본적인 용도는 계속 사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충돌적인 구조를 애초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좀 다시 한번 전제한 상태에서 샘 알트만과 그렉 브록만을 이사회에서 전격 해임하고 경영에서도 이제 그렉 브록만은 남기고 이제 알트만은 퇴진시키는 이런 그 의사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사회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상세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추측은 알트먼이 이제 해임 당할 때쯤에 오픈 AI 연구원들이 최근 몇 달 동안 더욱 강력해진 AI 모델로 이어질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을 했고 어떻게 해당 이슈를 다루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좀 심화됐다. 라는 이야기가 매우 이제 자세하게 상세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하면 새로운 수학 문제도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큐스타라는 그런 모델이 구축이 되었고 이 모델이 이제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서 오픈 AI 직원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속도로 발전하면 AGI 금방 도달하겠다. 아니면 안전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갈등이 있었고 그 이슈를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그 중요한 이제 분기점에서 그런 이사진과 경영진이 갈라진 거다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이슈가 그리고 일종의 루머죠. 이 이슈가 정말 사실이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이사회는 해당 이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언급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냥 소통에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거를 그 구성원, 주주 그리고 이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이 납득할 거라고 전혀 생각이 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었고 그 중요한 이슈에서 알트먼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사회진이 비영리 조직으로서 생각
생각하기에는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를 이 사진에서 제외한다 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행동이 옳았고 판단이 옳았고 그리고 알트만이 아무리 뭐 급진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상세하게 밝히지 않으면 그냥 일반인이나 그리고 주변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시저를 암살한 브루투스가 내세우는 그냥 변명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정말로 자기의 가치에 반해서 그를 이제 제외시킨 거라면 그에 대해서 명확한 좀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결과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게임 당하자마자 알트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그러면은 알트먼이랑 그룹먼 데리고 와서 우리가 다시 더 좋은 회사 창업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리소스 쏟아 부어줄 거다 라는 이제 시그널이 알려지자마자 또 그 오픈 AI를 그 실제로 일하고 있는 임직원들 거의 95%가 이사회를 압박했어요. 만약에 알트먼을 복귀시키지 않으면 알트먼이 새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만든 회사로 전부 가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사회가 완전히 바보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 상황에서 알트먼은 잘 몰아냈지만 결국엔 오픈 AI에서 일할 사람들이 다 나가겠다는데 오픈 AI는 결국엔 문 닫게 되고 기업 가치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엔 이사회가 이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가 다시 알트먼을 복귀시키고 알트먼을 축출했던 이사진들은 그 보드 멤버에서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왜 이런 짓을 했지? 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게 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스타트업과 그리고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그 투자한 회사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그 주변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따져봤을 때 기업 거버넌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경영진과 그리고 대표 그리고 이사회 그리고 주주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 투자자들 이렇게 봤을 때 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고 그 이해관계를 통합시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회사가 인적 회사의 중심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 나가겠다라고 이사회를 압박할 수도 있네 라는 뭔가 좀 새로운 시사점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 이사회, 주주 그리고 그 회사 임직원들이 맘만 먹으면 서로를 다 각자 바보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구나 인 거고 그러면 이 각각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돼요. 결국엔 우리가 스타트업 대표님들 뭐 얘기할 때 나는 어떤 뭐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하겠다 아니면 우리 회사의 비전은 뭐다 라고 하는 게 결코 어떻게 보면 좀 멋있어 보이려고 아니면 좀 뭔가 그런 PR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그 회사가 비전을 가지고 이 회사의 사업이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이사회, 대표, 경영진, 주주, 직원들도 다 그 비전에 공감해서 뭉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묶어낼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전이 너무 허황되거나 거창해 보이긴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다면 그거 결코 작은 거 아니고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매우 근본이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소재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AGI, 범용 AI 또는 초지능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단기적으로 이제 진짜 도래하는 이슈가 되느냐 심지어 많이들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터미네이터에서 스카이넷 진짜 나오는 거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고 매우 인간이 컨트롤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이 될 거다라고 볼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딥러닝 그리고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하는 네 분의 굉장히 유명한 석학들도 각자 입장이 두 분야로 쪼개져 가지고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켜보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는 미래를 판단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슈고요.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사회 도대체 왜 저랬을까? 바보들인가?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이슈고 이렇게 중요한 사람을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너무 아마추어적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아무리 의도가 선했다고 하고 그들에게 정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외부에 알리지 않으면서 자신의 판단을 이제 밀고 나가는 거는 좀 너무 아마추어적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 이제 시사점이 있는 게 우리가 비영리 조직이고 전 세계로 좋은 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집단도 결국엔 리소스가 투입이 돼야 되게 되면 그리고 대규모로 리소스가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결코 영리화와
그리고 이런 투자자들 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춰갈 것인가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샘 알트먼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샘 알트먼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차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그 파워를 봤잖아요. 앞으로는 사실 알트먼의 거의 이사진 자체도 알트먼의 매우 친화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됐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과연 인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는 좀 지켜보면서 매우 판단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보다 더 그 AGI의 도래를 그가 촉진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게 과연 우리 인류에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 그리고 AI 칩에 대해서도 그 알트먼이 관심이 있는데 그쪽의 분야에 있어서도 또 어떤 칩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기존에 AI 칩 개발하고 있던 회사들한테 그럼 이게 사실 악재 같지만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그냥 작은 해프닝 같지만 결국에는 그 인류의 어떤 방향점으로 작용할 것인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시사점을 남긴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우리가 하나 공유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저없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석철의 유니콘의 VC 전석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